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미 수많은 언론들이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을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가 국회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위증 모의 교사 의혹도 함께 다뤄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국조특위 회의장 앞에서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와 있습니다. 이미 와 계시죠. 예, 오늘은 비도 오고 촉촉한 가운데 찹찹합니다. 비는 와서 기운은 촉촉하고 마음은 착잡하시고 연일 고생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 단 하루도 쉬어본 날이 없다. 이런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6개월 했는데 한 60년 한 것 같다. 예, 그러면 이미 저는 들어가 있겠죠. 예,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 청문회 핵심은 역시 우병우다. 우병우 전 수석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쩌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중에 또 한 명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법 사실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상 대단히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앞전 그 검찰청에서의 오만한 그 사진 한 컷, 기자를 모습, 째려보는. 그리고 국조위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23일 동안 잠적을 해서 나중에 나오면서 뭐 국회를 존중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 정식으로 한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감정이 대단히 좋지 않는 부분에서 관심도가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세월호 뭐 법조 자기의 개인 비리 문제, 그리고 민정수석 때의 그 직무유기의 문제, 뭐 국정농단의 방조 등 또 주역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하고 현대그룹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한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할 건데, 이런 문제 등 그래서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뭐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조세 포탈 등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벌써부터 이제 그 죄목이 줄줄이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전 수석은 국민현상금이 붙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관료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촛불이 12월 9일 결국 탄핵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국민 촛불에 이어서 국민 수사대가 지금 출범을 해가지고 또 다른 도처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꾸라지라고 이렇게 불리울 정도의 우꾸라지. 그런 뭐 기사들이 많더만요. 그런데 이 국민 수사대의 촘촘한 그물망을 어찌하지 못해서 결국 출석하게 된 이것도 또한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수많은 뭐 원티드, 뭐 별의별 정말 우병우 전 수석이 만약에 변장을 했다면 1, 2, 3 이렇게 변장할 것이다. 뭐 머리, 뭐 선글라스, 막 온갖 사진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는 우병우 전 수석이 드디어 오늘 국정조사 특위의 그 증언대에 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한 언론을 통해서 우 전 수석이 아주 긴밀하게 그 코너링이 좋다고 유명한 코너링 좋기로 유명한 그 아드님과 함께 정강이라는 회사에서 10시간 동안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사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우 수석이 오늘 어떤 전략으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모르쇠로 일관을 해가지고 국민적 비난을 받았는데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의 문제인데, 엘리트들이 정도를 가야 되는데 엘리트들이 정도를 가는 게 아니라 코너링을 워낙 많이 좋아해가지고요. 이 바로 부정비리, 국정농단 이런 문제를 발생시켜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의 김기춘으로 불리기도 하고, 뭐 새끼 김기춘 이런 뭐 별칭까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기춘 증인과 같이 모르쇠 전법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데,
저는 또 어쩌면 네. 소위 이제 법이라는 자기 전문성에 대한 네. 자기 자신감을 가진 가운데서 법망의 그 틈새를 노린 적극적 방어로도 의외로 나올 수도 있다. 거기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가면서 적극적인 방어 논리로 나올 때 그러면 청문위원들은 어떤 태세로 창과 방패인데 제가 봤을 때 네. 이미 국민들이 기본 네. 부분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감출 수는 있어도 진실은 가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오가는 그런 과정에서 판단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또 특검이 그렇군요. 있으니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지금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네. 아침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나와서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그러니까 일종의 최씨 모녀가 독일에 무려 8천억 원대의 차명으로 50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평생에 유치원밖에 한 게 없는 최 씨가 네.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생겼을까? 결국 이 돈의 뿌리는 어디냐? 뭐 여기까지 의혹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질의가 좀 있을까요? 네. 전형적인 외화 도피 내지는 비자금 경로가 뭐 페이퍼 컴퍼니 아니겠어요? 그건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주목하고 8천억일지 될지 8조 원이 될지 저는 정확히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보도가 나온 것은 8조요? 아니 이제 8천억이 될지 8조가 8조가 될지 될지. 저는 예.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이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40년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검찰 역시도 40년간의 그 일련의 부분들에 있어서 예금 계좌를 지금 추적하기로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계좌도 본다고 했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일련의 과정에 최순실이 정유라와 한 부분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예. 대단히 향후 특검 상황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계좌 추적과 이 독일 검찰의 협조를 받은 최순실의 차명 계좌가 하나로 만나면 이게 결국에는 네, 박정희 전 네, 대통령의 통치 자금부터 최태민 전 목사가 영남대 이사장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뒷배를 활용해서 돈을 모았던 이런 것까지 다 이번에 특검이 수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실제 과시화된 것은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의 퇴임 후에 이런 네. 액수인데요. 네. 지금 뭐 정유라에게 직접적으로 뭐 35억이 갔고 저기 뭐 장시호에게 16억이 갔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네.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비자금 부정축제 재산이 부정축제 있다. 부분들의 그런 의혹이 계속 돌았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지금 그 계좌 추적에 들어간다니까 결과를 한번 봐야죠. 네, 특검의 수사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도 어제 그제 두 건의 의미 있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이 그때 민정 비서관이에요. 비서관, 네.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 예. 비서관이었는데 그때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해경청의 그 상황실 상황실 네, 서버 압수수색하지 말아라. 압수하지 그때 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해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초동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언론의 비판과 압력이 있었지만 정작 그걸 막은 사람은 우병우 전 수석 비서관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수사방해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정부의 최대 문제는 뭐죠? 저는 세월호부터 출발했고 세월호로 결국 귀결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진상규명 문제잖아요. 네네. 책임자 처벌은 나왔더라도 네네. 우선 그 뒤에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진상규명을 은폐하고 인양 작업에 대한 시신을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 김영환 비망록에 보면 김기춘 자체가 거기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민정수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춘과 우병우 라인으로 이어지는 비서관과 직접 라인으로 이루어져서 그러한 광주지검에 대한 부당한 그건 직권 남용이죠. 근데 네. 한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검찰총장도 네. 직계인 검찰총장도 그렇게 하면 범법 행위가 되거든요. 옛날에 2001년에 네. 신승남 검찰총장이 예. 그 울산 지검에 사건 무마용 이야기를 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신승-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할 수 없는 것을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몸통으로서 우병우가 네.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한 것이다. 대검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네, 그러면 이 자체로도 형사처벌을 아, 바로 그럼요. 아니 그럼 바로 구속 수사해가지고 형사처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특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지검장은 자기가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 이제 법무장관도 그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그 잘못 말하는 건데요. 네. 청와대와 법무부 간의 교감이 있어가지고 지검으로 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병우의 역할. 네. 그러니까 법무부까지. 그래서 결국은 조직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의 반증이죠. 네. 그렇군요. 이 문제도 오늘 집중적으로 네네네. 질의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예상 답변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에 내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직접 전화했냐 안 했냐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면서 그 지검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뭐 청와대나 다른데 정부나 이런데 입장을 서로 의견 교환하듯이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었느냐라는 수준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예, 예. 정부 간의 업무 협조, 예, 예. 업무 협조. 어제 법무장관도 뭐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예. 황교안 총리가 또 그런 이야기. 예, 그러니까 업무 협조라고 보기에는 그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명백한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게 어떻게 협조입니까? 예. 사고의 원인을 따져야 되는. 지시고 방해죠. 네, 참 이게 국민적 눈높이에서의 해명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적절한 해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더 큰 논란을 빚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들에게 국민의 눈높이 기대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참 이게 좀 심각한데요. 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제 인사 개입에 대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군 그것도 인사 개입까지. 군 인사 개입까지 나왔어요. 작년 말에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 감독관실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이제 고위공무원 2명더러 당신 나가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검찰 자기 인사를 꽂았다는 건데요. 이 점 뭡니까? 직권남용입니까? 뭡니까? 인사전횡입니까? 저는 어제도 자꾸 총리가 권한 대행의 역할을 하면서 안보를 강조하고 국방을 이야기하는데 국방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민방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민방. 그렇죠. 민간이 들어가서 저 국가 요직의 부분도 끌어내고 자기 사람들을 박는 게 이게 민방 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민방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여튼 그런 수준이고요. 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 이 문제만이 아니라 최순실 스스로가 직접 개입한 또 군 인사 개입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제가 밝힐 겁니다. 그러한 최순실의 군 인사 개입도 있다. 그 의혹이 있습니다. 네. 정확히. 그것은 뭐 합창문장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의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건 좀 네네. 살펴서 나중에 또 그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군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것은 국정농단의 부분에서 그들이 가장 앞세우는 안보와 국방의 문제까지 네. 스스로 구멍을 뚫리게 만들고 유린했다. 그것은 반국가적 범죄 행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국가적 범죄 아, 행위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요. 최순실의 군 인사 개입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훨씬 더 우병우 전 수석의 일종의 보다 직급이 훨씬 높다. 예, 장관급? 그렇죠. 그 군 체계하고 약간 틀리니까 네. 특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한 부분들에 했다는 것은 정확한 그런 인사 개입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말씀드리죠. 그 언제 예고하시는 거죠 지금? 언제 파창 한 번 더 하시죠. 출연 예약을 이런 방식으로 단독을 엮어서 출연 예약을 하시는 또 센스가 있으시군요. 네, 말씀하신 현대 비자금 관련해서 예. 오늘 집중 질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실까요? 우리가 이 앞전 소위 재벌 총수들이 나왔을 때 정부 국민적 네. 관심이 됐었잖아요. 네, 50 청문회 이후에 정경유착의 단면을 보여줬고 부끄러운 대한민국 네. 민낯의 하나의 상징처럼 펼쳐진 광경이었는데요. 여기에 거기 나온 대상 외에
현대그룹 즉 현정은 회장이 네. 있는 현대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부분에 비자금 관리 비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황두연의 과 관련한 네. 우병우하고 관계 그리고 거기를 변호하면서 빚어진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 네. 또 현정은 그리고 그 우병우 장모님과의 그 김장자 씨요. 아너스 클럽에서 여러 관계 이 인맥도들이 예. 그냥 단순히 수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최순실과 그 반계 조직들과 다 연관돼 있는 의혹이 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헤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최순실 씨 일종의 뭐 그런 일종의 인맥이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연결돼서 우병우 수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국 예. 이게 한 그 팀 안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국정농단이. 예, 그래서 이제 현대그룹이라는 새로운 게이트 네. 부분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 네.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국회에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예. 이어서 저희가 좀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 전 수석은 개인 비리도 있어요. 네네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검찰 수사를 받긴 했지만 그게 뭐 수사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네. 상황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늘 집중 질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제 질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그것이 네. 특히나 수임료라든가 네. 뭐 몰래 변호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죠. 네. 뭐 부동산에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차치하더라도, 예. 자기가 법조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이것은 이제 변호사법 위반하고 조세 포탈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예. 이후에 민정수석실에 들어간 이후로도 그 뒤를 봐줬냐 네. 이 여부는 포괄적인 의무는 뇌물죄에 해당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 대상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조여옥 대위가 오늘 출석을 네네, 합니다. 그 사실 대통령의 그 수많은 주사 이 도대체 다 누가 맞았는지 국민적 관심이 예. 모아지는데요. 이 조여옥 대위가 국내에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기무사로 갔었다라는 그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물론 군 당국에서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왜 갔을까요? 갔다면. 그러니까 이제 앞전 청문회에서 네. 그 김상만 증인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아니 맞은 사람이 있는데 놓은 사람이 없다. 이게 어떻게 네. 된 거냐. 제3자가 특히 간호장교가 났다는 뭐 그런 네.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조여옥 대위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군에서 갑작스럽게 해외 연수를 보낸 정황 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19일인가요? 네. 그 귀국하는 과정에서도 기무사가 개입을 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직도 국정농단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방해하는 비선의 부분들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지 않는가 의심을 버릴 수가 없고 네. 조여옥 대위한테는 당신이 이 부분의 주사 치료를 계속 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마 부인할 것으로 예상돼서 네. 그럼 제3의 인물은 뭐냐? 꼭 지금 관저에서만 있냐? 안가를 비롯 안가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3의 장소 네. 그리고 어제 모 자문의가 네. 많거든요. 근데 네. 자문의를 다 확보하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네. 처방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 네. 의료 행위에, 의료 농단의 한 중심에 있지 않느냐, 무슨 역할을 했냐. 네. 그리고 저는 오늘 4월 16일, 4월 16일 이 부분도 있는데 4월 15일 부분을 주목해서 좀 봐야 될 부분. 4월 15일이요? 예, 예. 16일이 아니라 15일이요? 전 부분도 한번 예. 짚어봐야 무슨 돼요. 포인트 때문에 4월 15일을 들여다보실까요? 실제 이제 제가 김영재 그 의원실에서 가서 네. 저 장모님이라고 하는 예, 사인 예, 부분의 예. 조작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네. 4월 16일 전에 네. 4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밖에 없었어요. 대통령이. 일정 공식 일정이. 공식 그러면, 일정이 국무회의 딱 하나였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어떻게 됐냐? 그것이 그 다음 날까지 어떻게 그 생활에 반영됐는가?
그 행동이나 움직임이 반영됐는가. 그리고 또 이제 재난대책본부에 온 뒤로는 지금 누가 묻지 않고 있는데 그 후로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16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 15일 따져봐야 전의 행적도 살펴봐야 필요가 된다. 예, 있고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왔다가 간 그 뒤에는 또 뭘 했는가. 왜냐하면 필러 주사 자국이 예, 계속 예, 나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3일 뒤에 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던 그 즈음에도 멍자국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됐기 네. 때문에 실제로 국민 구조 재난에 대한 구조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본인의 얼굴에만 관심을 뭐 그런 가졌던 거 의혹이 아니냐 계속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계속 있죠. 나오고 네. 있는 거죠.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집중적인 질의를 한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네. 4월 16일 참사 당일의 오전 시간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그 오전 시간에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온 국민들이 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배가 뒤집어지고 있다 걱정을 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보라 대위는 점심 먹기 전에 의료용 가글을 관저에 갖다 줬다는 거거든요. 그거거든요. 의료용 가글은 가글. 네. 일반 가글하고 틀리게 예. 여기저기 이제 전문 의사들이 이제 제보에 따르면 네. 그 전에 어떠한 예. 시술이라든가 의료 행위가 있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다는 거죠. 예, 양치 같은 거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의료용 가글을 그때 많이 사용한대요. 그래서 전후를 잘 살펴봐야 된다. 좀 이런 것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그 필러라는 시술이 당일 아침이 아니라 그 전날 오후에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다른 언론 의혹을 제기하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실은 근데 이제 그것은 의혹이니까 그것을 네. 잘 밝혀야겠죠.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건 오늘 안에 조영욱 대위가 진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좀 여쭤볼게요. 네. 새누리당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헛웃음이 나오시는데 국조특위 위원이 위원들이 예. 증인하고 입을 맞춘 그래서 일종의 뭡니까? 위증교사. 위증 모의 교사 모의 및 교사. 의혹이 예. 제기가 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 이런 상황인 건데요. 우선 이 문제 이대로 그냥 오늘 다 입장을 하시는 겁니까? 회의장에? 예, 회의장에는 들어가야죠. 아니 그분들 말이에요. 새누리당. 오겠죠. 안 올 분들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최규일 위원은 이제 사퇴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하라고 보냈더니 네. 그 국조를 오히려 국정조사위를 농단하고 있는 형국이 있죠. 그것도 네.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조위원 이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범법행위고 그 전에 앞서서 국회 내에서는 이것은 윤리제소권이에요. 이제 누가 제소를 했습니까, 근데?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야 되지 않느냐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분명히 사실 규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 이 부분도 따로 특검을 해야 된다. 오늘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네. 엉켜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아마 들어가면 네.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 하나는 네. 제가 3차 청문회에서 이완영 간사의 그동안에 네. 이번 문제가 아니라 첫 회의부터 계속 그 목적의식적으로 저는 증인 채택의 부분이 장충기 증인 같은 경우에도 네. 거기에서 결국 그 간사관에서 배제됐잖아요. 이완영 간사가 그렇죠. 이완영 간사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장충기 사장 증인 채택도 안 됐던 거고 예, 예. 그랬던 겁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그러면 국조특위의 활동을 방해했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 유명한 메모 사건도 있었잖아요. 빨리 보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순히 박헌영 그리고 정 이사장, 네. 정국 이사장하고의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특조위 간사를 침박이 네.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해내면서 여기에 대한 특조위를 한편으로 좀 무력화 내지는 방해하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거 이번 건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저는 기본적인 도로서 제가 이건 문제가 있다. 네. 거취를 분명히 해라. 그래서 간사로서 그러니까 3차 청문회에서 제가 네. 오늘 녹취록도 가져왔는데 녹취록이요? 아니 녹취록이 네. 속기록 속기록. 그 예, 했던 예. 영상에도 다 나와요. 국민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18원 이야기하면서 네, 간사직 내려놓겠다 하고 네. 대신 특조위원은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면 그때 판단하겠다라는 예. 정확한 그때 당시 내려놓기로 했는데 다시 지금 간사를 자기가 한다고 해서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 새누리당 의원들의 그 위증 모의 및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청문회를 또 한 차례 열어야 된다. 요 건만 관련해서. 제 생각이에요. 야당 의원들은 또 그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또 박범계 먼저 오늘 그것 때문에 좀 그래가 일단 사퇴해야 돼요. 네. 사퇴부터 해야죠.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 같이 국정조사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거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시선을 거두지 않으실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국민 보기에도 나쁘끄러운 그렇죠. 행동을 예. 국회의원님들이 하셨다. 이제 예,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정유라 씨 체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이분도 국조에 나오게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그 포함돼 있죠. 원래 계속, 대상. 최순실 씨도 그렇고. 그래서 예. 이제 최순실 씨는 오늘도 안 나오니까 네. 동해명령장 발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 그들한테는 뭐 무용지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 현장 조사 이 부분하고 안 나온 부분에 이제 1월 15일까지 1차 60일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본회의 하면 이제 30일 다 할 수는 있는데 다시 청문회 등을 통해서 국정조사는 계속되어야 되죠. 그렇군요. 네네. 그 어제 특검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봤더니 뭐 정유라 무슨 애기 분유부터 해가지고 강아지 무슨 패드 뭐 이런 것까지 완전 가계부로 삼성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모든 부분들을 또 하나의 세세한 가족. 챙긴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정말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인 삼성이 강아지 패드까지 이렇게 다 사다가 바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이 국제망신이 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다시 좀 소환해서 또 얘기해 볼 필요는 없는 겁니까? 삼성의 장충기 사장, 장충기 박상진 사장이 사장 키맨이에요. 여전히 안 나왔잖아요. 장충기 사장이 키맨인데 지금 증인 원래는 장충기 사장이 증인 대상 1차 대상이었죠.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빠져버리고 삼성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채운 형국이었는데 네. 여기 아마 장충기 증인은 바로 특검의 제 1차적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같은 자료 제출마저 그렇게 예. 상당히 거부하고 예. 제가 그 해당 소관 그러니까, 상임위 예.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검찰의 압수수색의 그 부분이 됐으니까 그 속에서 내용이 좀 나오겠죠. 그렇군요. 참 그 정유라 씨 체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여권 무효하고 그 독일 그렇죠. 이미 검찰하고 무효 조치를 취했죠. 네. 그래서 독일 검찰하고 협조해가지고 긴급 체포해서 데려온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오자마자 최순실 측 변호인이 발끈했습니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은 국민적으로 공부는 되는 사안일지 모르나 그게 무슨 범죄 행위냐. 왜 데려오냐 걔를. 놔둬라. 정유라는 놔둬.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특검에서 이대 입학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질은 그 지금 8천억과 관련된 혹은 부정재산과 관련된 이런 포인트 아니겠어요? 아니 우선은 정유라의 부분이 삼성에서 간 돈의 부분은 수혜자의 당사자임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삼성의 삼성도. 뇌물죄가 적용이 적용되니까 그 부분하고 네. 그 외에도 비대액을 비롯한 아까 그 독일의 현지 법인 예. 최순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 그 부분과의 삼성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일차적이 되겠고 그것을 쭉 이렇게 파다 보면 수십 년간 맺어온 그 부분의 관계 속에서의
재산 도피라든가 밀반출이라든가 외화 이런 밀반출. 예,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미화여대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네. 오히려 그것이 국민 정서상 그 반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무모한 발언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정유라에 정조준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오히려 선정적인 부분으로 뭐 입학이 맞냐 안 맞냐 예, 졸업을 하냐 예. 이런 부분으로 시선을 좀 돌려서 좀 전략적인 믹싱시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던데요. 네. 저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이대 부분 입학 문제로 그 화살을 돌려서 예, 정작 중요한 삼성 이미- 비자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일종의 그러면 최순실 씨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까? 저는 이대만 해라 이렇게?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검찰에 다가서는 부분들을 희석화시켜내려는 나름대로 또 이것 또한 꼼수 부분이 아닌가. 네. 이대 문제는 이미 이합전 청문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전부 그 결정이 아무리 뭐 부정을 했지만 누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했고 거기에 가담했는지는 이미 국민이 다 판단하고 있는데 네. 이제 와서 또 그런 무모한 반론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건데 네. 생각해 보면 그런 고도의 그런 물타기 전법 시선을 돌리게 하는 네. 이런 부분도 작용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그 물타기 전법이 특검에서는 좀 안 통하겠죠? 안 통하죠. 네, 근데 안 그들은 통하더라고. 자기들이 하면 아, 된다. 된다. 네. 결심하면 된다.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오만한 거네요. 아이, 그럼요. 그 이렇게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나는 죄가 없다. 내 죄가 아니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네네.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땅콩 해양 이후에 또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알고 봤더니 중소기업 사장님 아드님이시여요. 이분이 그 아마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막 그 승무원한테 침을 3차례나 뱉었거든요. 그 어느 집의 아버님일 텐데, 예? 항공사 승무원들 참 어렵게 고생하신다.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그냥 보냈어요 경찰이.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일단 집에 가가지고 좀 주무시고 그 이튿날 오늘 아마 다시 재조사를 받을 텐데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잣집 도련님들의 망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다 넘겨야 되냐.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법적인 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이건 정말 수십 년간 쌓아진 적폐가 최순실 게이트의 이 천박한 대한민국의 그 모습.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정유라 이제 금방 말씀하신 뭐 그 전에 뭐 조연아 땅콩 네. 사건부터 해서 이번 사건까지 이 청년들이 이 미래에 대한 절망감, 좌절감, 허탈감 도대체 이 나라는 뭐야, 이게? 우리들의 나라가 맞아? 우리 열심히 살아가면 미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그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아이로 두고 있는 부모 세대들이 갖고 있는 정말 뼈빠지게 일해서 자식 어떻게 정상적으로. 근데 아까 말했던 엘리트 공화국. 근데 그 엘리트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엘리트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소수 기득권을 위한 그들만의 공화국. 삼성을 비롯한 그들만의 공화국에서 이러한 독버섯처럼 이런 부분들이 펼쳐왔다. 이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국정조사, 특검 이런 부분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라. 그것이 촛불의 민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안에서 의회 안에서 이런 촛불 민심이 그대로 좀 전달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70년의 친일부터 군사 독재까지 네. 적폐를 좀 해소해 주시는 네.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죠. 싶습니다.
그 청와대 현장 방문 지난주에 무산이 네. 됐습니다. 정성주, 정매주, 헤어 메이크업 네. 이 두 양반 결국 그 증인 채택해서 그 증언 들어보는 게 무산이 됐어요. 이분들 다시 좀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를 훼손당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면회실에서 경호실장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국가 1급 보안을 들먹이면서 거기는 경내가 아니거든요. 들어가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경호의 업무 보고까지 못하겠다, 막아내고 제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그 경호실에서는 아니 소위 말해서 그 손님들, 보안 손님들 재직 드나들듯이. 아니 국가 2급 비밀 우리 정상인들 피하고 틀리기 때문에 국가 2급 비밀이에요. 대통령 피.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걸 막지 못한 경호실에서 국정조사위원을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호실 업무 보고만이 아니라 비서실 그리고 안보 상황실, 네. 경호실 이거 청와대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로 오히려 키워서 가겠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두 명의 부분들 있잖아요. 네. 헤어 예. 했다고 정성주, 정매주. 머리 만들었다는 부분하고 조리사가 저는 이것을 오히려 증인으로서의 채택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봐지는 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요? 보세요. 7시간 세월호의 부분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이 느닷없이 쪼개기에 들어갔거든요. 점심을 먹었다. 아하. 그다음에 뭐 머리를 머리를 했다. 했다. 이 부분이 이 자체가 파편화시키는.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의혹은 예. 그 기획된 후로 작품이다? 예, 나는 그런 의혹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을 한번 파보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또 왜냐하면 특히 조리사와 관련해서 일종의 알리바이용 인터뷰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 그 청와대에서 발표했어요. 헤어했다는 그러니까요. 부분을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 안 하다가 그들이 양심 선언한 게 아니라 헤어는 한겨레 보도 이후에 청와대가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했다가 20분 동안 했다 이렇게 해명성 예. 자료를 내놓긴 했는데 예. 그럼 뭐 20분은 머리해도 되느냐 그 엄중한 시국에 이래서 오히려 역풍을 맞은 이런 사안이긴 한데 의원님 말씀은 지금 그 경내에 있었다 청와대 안에 있었다 정상 근무를 했다라는 것의 알리바이용으로 점심과 조리사와 헤어 메이크업 이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주셨습니다. 이거 재밌는 포인트네요. 세월호 7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네. 뭐 방송 오보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이미 청와대에서는 다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시간상의 타임이 안 맞아요. 발표가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더 답답한 거죠. 그리고 7시간 중에서도 이제 뭐 서면 보고 뭐 부분으로 해서 뭐 전화 보고를 뭐 했다는데 보고를 받고 4시간 27분 상의 어떠한 지시도 없었어요. 그것이 구두 지시가 됐던 부분 그 중에서도 네. 그런 것들이 4시간 27분의 의혹도 밝혀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 네. 주셨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지시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그들 발표로도 그래요. 정말 진짜 이 나라는 어디로 어떻게 되는 건지 여전히 아직도 길을 못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앞으로도 국조특위위원들이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실은 국조특위 하면서도 착잡한 심정을 뛰어넘은 참담한 심정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단순히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냐 변명을 하냐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대한민국 우리들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도 와 있나. 그리고 그런 민간인이 원래 의미대로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한다는 단어는 성립하지 않아요. 민간인이 어떻게 국정을 논합니까? 그것은 곧 권력과 이 부분의 정경유착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의 유착관계를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들
정말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가 될 수가 없다. 그 대전환점으로 삼는데 일조를 하고 그 사명감을 더 다지게 되죠. 그 다짐을.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조 이제 잠시 후에 시작이 될 텐데요. 저희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